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원도를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해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거듭 약속한 윤 당선인의 강원도 공약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규제의 빗장을 풀어서 그동안의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강원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바둑판 모양으로 밀도 있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으로 강원 동해안권과 수도권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고 화천 양구 인제 평창 영월을 잇는 남북쭉 내륙고속도로와 철원 화천 고성을 잇는 동서횡단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에 박혀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5대 권역별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춘천은 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로 육성하고 강릉에는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용해서 강원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폐광 지역은 유럽식 도시 재생으로 변화시키고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춘천 호수, 동해 바다를 활용한 5대 거점별 글로벌 관광도시화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울창한 산림 자원을 토대로 강원도 탄소 중립 특구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농어업 체계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부가 가치 품종을 개발하고 농민 반발을 사고 있는 접경지역 군납 조달도 지역 우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강원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 성적표는 5년 뒤에 나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민들은 양당 후보 모두의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도 당선인에게는 분열된 국민들을 끌어안는 포용의 정치를 주문했는데요. 당선인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병선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투표 결과는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쪽을 지지한 유권자든 끌어안아야 하는 임무가 당선인에게 주어졌습니다. 투표에 나섰던 시민들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폭로 공방이 이어졌던 선거 전의 피로감 때문인지 기대가 낮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괜찮은 분에게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공약은 사실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약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공약에는 딱히 그렇게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차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네. 때문에 시민들은 갈등을 봉합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지 않게 좀 조용하게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시끄럽잖아요. 대통령 다 감옥 가 있고. 이제 국가가 이제 분열되고 서로가 비방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서슴없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정말 서로가 믿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세운 공약을 최우선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서민들이나 우리 중산층 이런 국민들은 뱉은 공약에 대해서 그걸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공약 내주신 것에 대해서 잘 이행해 주시는 것 거고. 결론은 다시 민주주의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일로 우선된다고 생각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5년,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기대를 모아 당선인을 응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울진과 삼척에서는 금강손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청, 군용 헬기 등이 총집결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거의 다 꺼진 줄 알았던 동해 산불은 다시 살아나 일주일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제부터 날씨가 좋고 산불 확산세가 빠르지 않아서 큰 불은 거의 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은 피해 조사와 이재민들 상담 치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으로 확산된 산불이 가곡면을 넘어 태백과 봉화까지 번질까 쉴 새 없는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는 발표가 나온 뒤 새벽 무렵 재발화에 다시 번지고 있는 동해 비천골 주변에는 어제 하루 계속 불꽃과 연기가 발생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비천골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 준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땅에선 진화대원들이 쉴 틈 없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2만 3천여 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켜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이번 산불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바람이 잦아들었고 산림청과 소방, 군 헬기까지 전국의 가용 헬기가 거의 다 투입되면서 산불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존보다 기상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가용할 수 있는 헬기 자원도 충분히 늘었기 때문에 곧 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들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산불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도 다음 주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차 상담을 먼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강력권 트라우마 상담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심리 상담을. 산림과 소방당국은 최근 며칠째 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다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재발화에 피해를 키웠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완전 진화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삼척과 강릉, 동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시군이 공식 피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7일부터 동사무소별로 피해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시작했으며 공공시설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과 강릉시도 피해 지역 주택과 산림 등 현장 조사 결과를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기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피해 규모를 확정하면 복구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성금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LG그룹과 포스코그룹이 각각 20억 원, 네이버가 15억 원, 한국전력과 GS그룹, 한화그룹,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각각 10억 원, CJ그룹과 KTNG, 셀트리온, NC소프트, 넷마블, SM엔터테인먼트,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LX그룹이 각각 5억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2억 원, 가수 영탁, 배우 김희선, 개그맨 유재석, 배우 정우성 씨가 각각 1억 원,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가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 피해 성금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또다시 투표용지를 지급받는 사건이 발생해 선관위가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 춘천 중앙초등학교 투표장에서 70살 이모 씨가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한다며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부정선거라며 경찰에 신고한 채 투표용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이 씨의 사전투표 기록이 있는데도 이 씨가 서명을 했고 선거사무원의 지급 실수도 있었다며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강원도 휘발유 값도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강원도 평균 휘발유 값은 전일 대비 22.48원 오른 리터당 1,861.02원입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4주차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강원도 주유소 가운데 리터당 2,065원까지 치솟은 곳도 생겼습니다. 강원도 1인당 주거용 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고 상업용도 두 번째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1인당 주거용 사업용 건축물 넓이는 각각 40.86제곱미터, 20.77제곱미터로 전국에서 세 번째, 두 번째로 넓었습니다. 강원도의 생활 SOC 관련 시설 면적도 1인당 운동시설이 0.84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넓었습니다. 반면 의료시설은 0.56제곱미터로 전국 평균 0.61제곱미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원의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실버마이크 사업은 어르신들의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팀의 공연을 지원합니다. 문화재단은 20개 팀을 선정해 4월부터 11월까지 팀당 5회씩 100회 공연을 진행하기로 하고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FC 선수 4명이 K리그1 2022 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원큐 K리그1 2022 4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디노와 정승용, 김동현, 김영빈 등 강원FC 선수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강원FC로 이적한 디노는 지난 5일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고 정승용은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강원FC는 오는 13일 일요일 수원FC를 상대로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 농가의 보험료 26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받아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1,479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도는 단체 급식이나 빵, 과자 등의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과 오리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알 가공품 제조업체 8곳과 판매량이 많은 식육 포장 처리 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함께 타르색소,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등 수거 검사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특히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 취급 여부와 비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원주시 신림면 성황림 성황제가 문화재청의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사라지는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2003년부터 다양한 민속 행사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천연기념물 제93호 신림면 성황림내 성황당에서 매년 주민들이 제물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성황제 등 전국 68건의 민속 행사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